주말에 교회로 드라이브 나가보신 적 있으시죠?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건물들이 보입니다. 마치 미술관이나 대기업 사옥처럼 웅장한 건물들, 주차장은 만차고 안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있죠. 그런데 거기가 다 뭡니까? 네, 바로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커피 한 잔에 7,000원, 빵 하나에 8,000원, 비싸다고 투덜대면서도 우리는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도대체 이 시골 땅에 건물 짓는 데만 수십억, 아니 수백억 원 들었을 텐데 과연 빵 팔고 커피 팔아서 이 막대한 건축비랑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계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빵 판매 수익을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빵집들의 진짜 정체는 대한민국 자산가들이 합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기 위해 찾아낸 가장 완벽한 초대형 절세 금고입니다. 오늘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뒤에 숨겨진 치밀한 세금과 부동산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장님들이 그냥 카페가 아니라 굳이 거대한 오븐을 들여놓고 밀가루를 반죽하는 베이커리를 고집하는 이유, 그 핵심에는 바로 업종 코드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스타벅스 같은 커피 전문점은 세법상 음식점업이나 비알콜 음료점업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빵을 직접 굽는 제과점은 바로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제조업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속세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세계적으로도 높기로 유명하죠. 최고 세율이 무려 50%입니다. 30억 넘는 재산을 물려주려면 절반인 15억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오래된 기업을 살리기 위해 가업 상속공제라는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너희 아버지가 하던 공장을 자식이 물려받아서 계속 운영하면 상속세 깎아줄게, 이거거든요. 이 혜택이 적용되면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600억 원이요? 사실상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 소리죠. 문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음식점이나 카페는 이 혜택을 받기가 매우 까다롭거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인 빵집은 국가가 장려하는 가업 상속 대상이 됩니다. 즉, 아버지가 10년 동안 열심히 빵을 굽는 신용을 하고 그걸 자녀가 물려받아서 또 빵을 굽겠다고 하면 수백억 원의 자산이 세금이라는 검문소를 프리패스로 통과하는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테니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자산가 김 회장님이 있습니다. 김 회장님에게는 교회에 있는 시가 50억 원짜리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이걸 아들에게 그냥 물려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50억 원에 대한 상속세, 각종 공제를 조금 받는다고 쳐도 대략 20억 원 가까이 나옵니다. 현금 20억이 없으면 아들은 저 건물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 건물은 남의 손에 넘어가겠죠. 하지만 김 회장님이 이 건물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10년 이상 운영했다면 어떨까요? 이 땅과 건물은 가업용 자산이 됩니다.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50억 원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0원에 가까워지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인 10% 세율만 적용받게 됩니다. 간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세금 20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 이게 바로 자산가들이 너도나도 제빵 기능사를 고용하고 밀가루 포대를 쌓아놓는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상속뿐만이 아닙니다.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받아 창업할 때 일반 증여는 5억 원까지만 비과세지만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하면 훨씬 많은 금액을 낮은 세율로 미리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제조업이라는 타이틀은 아주 훌륭한 명분이 되죠. 하지만 세금 혜택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거대한 베이커리 카페들의 두 번째 목적, 바로 부동산 방어입니다. 자산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입니다. 특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리는 땅, 이걸 나대지라고 하는데요. 나대지는 세금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너 왜 땅을 돌려? 세금 많이 내! 하고 징벌적으로 매기죠. 이때 이 땅에 건물을 짓고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이제 노는 땅이 아니라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세율이 확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기준도 훨씬 널널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교외 지역의 넓은 땅 그냥 두면 세금 폭탄입니다. 그렇다고 아파트를 지을 수도
수 없는 위치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사업을 하는 척하기 가장 좋은 아이템. 그게 바로 넓은 주차장과 층고 높은 건물이 필요한 대형 카페인 겁니다. 게다가 카페가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되죠?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땅값이 오릅니다. 빵을 팔아버는 돈은 직원 월급 주고 대출 이자 내는 걸로 족합니다. 진짜 수익은 10년 뒤 2배, 3배로 뛴 땅값에서 나오니까요. 이분들에게 빵 굽는 냄새는 곧 땅값 오르는 냄새인 겁니다. 물론 이 기막힌 방법을 국세청이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최근 들어 국세청의 감시망이 굉장히 촘촘해졌습니다. 요즘 세무조사의 트렌드는 무늬만 베이커리를 잡아내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제조업이라고 써놨지만 실제로는 공장에서 빵을 납품받아 대여만 주는 곳들, 이런 곳들은 가업 상속공제 혜택을 박탈당하고 엄청난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실제로 세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오븐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제빵사가 정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는지, 밀가루 구매 내역이 매출과 맞는지까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또 카페 건물 맨 위층에 살림집을 차려놓고 집까지 사업용 재산으로 퉁치려는 경우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척만해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전국 팔도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 그 화려한 공간은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지만 그 이면에는 상속세 절감이라는 치열한 세금 전쟁과 부동산 가치 상승이라는 자본의 고도화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혹시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가시게 된다면 맛있는 빵을 드시면서 한 번쯤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 이 웅장한 기둥 하나하나가 절세를 위한 기둥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세상에 이유 없는 빵집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몰랐던 경제의 뒷모습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